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막 스케치 저자이면서 소아진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다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 사람들에게 죽음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죽음에 대한 막연히 아는데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선뜻 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죽음은 어떤 그 의미입니까? 이러면 또 그것도 또 대답하기가 참 막연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한번 그 죽음에 대한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 특징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죽음의 5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모든 죽음을 다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이 5가지 특징을 이해하시면은 좀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의 그 5가지 특징을 알아보는 그 이면에 앞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나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를 이제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만 5세에서 10세 사이의 그 아동들은 그 죽음의 5가지 특징을 인지하고 죽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도 이 죽음의 5가지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죽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5가지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5가지 특징은 첫 번째, 불가피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성, 세 번째는 비가역성, 네 번째는 비기능성, 다섯 번째는 인과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이렇게 특징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제 그 내용을 알아보면서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거를 좀 이해하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가피성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결국 삶을 마감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인가 죽는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이는 생명은 영원성이 없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결국 신체가 있기에 죽음이 있는데, 단 자가 증식, 우리가 이제 결국은 자손을 낳는 거죠. 그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이 자손을 낳는 거, 이런 자가 증식이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종이 보존이 가능하고 그 개체의 영속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의 그 유전적인 형질인 계속 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가피성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성, 우리가 보편성 하면은 되게 그런 거야, 일상적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 보편성이죠. 자연계의 생명체뿐 아니라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와해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계속 변화하면서 그 구성하는 것들이 점차 다른 형질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그런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거는 전 자연계,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다 이게 통용이 되는,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는 이야기죠. 특히 생명이 있는 것은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 있다는 것인데,
이때 생명체마다 고유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이 특성이 그러니까 특성마다 그 수명 기간이 다르다는 것, 생명의 기간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생명은 그러니까 생명체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다 일어난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역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가역성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비가역성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진행된 것은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최후이고 생명은 일단 죽고 나면은 되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그 정지되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소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확실한 그러니까 비가역성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소생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확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즉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살았다 한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뭐 부활을 했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기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를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단 예수님과 냉동인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냉동인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러 연구와 이제 그 시도가 있을 뿐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기능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성, 어떤 펑셔널, 그러니까 기능이 있냐 없냐. 근데 죽으면 기능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특징인 육체적 그 과정이 멈춘다. 과정의 기능이 멈춘다 하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현상은 신체의 활동이라는 움직임이 사라지는 것인데 죽으면 움직이질 않죠. 이런 순환작용이 없으면 결국 대사작용이 안 되고 각 조직이나 장기의 그 세포들이 부패가 진행되면서 모든 신체의 장기나 세포는 자연계로 분해돼서 흩어지게 됩니다. 단 그 각 장기의 특성에 따라서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우리는 장기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조직이나 세포는 동시에 다 이제 멈춘 그러니까 죽고 그러고 나서 부패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인과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과성. 우리가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과성이라는 게 뭘까?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 죽음은 신체의 기능의 붕괴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자연사인 경우 태어나서 성장하고 점차 늙어가면서 노화의 진행 과정에 의해 노쇠에 의해서 마지막에 죽음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죠. 사고사는 이거랑 좀 다릅니다. 병사는 외부나 내부의 감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내 몸이 스스로 이제 점차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사고사는 외적 힘에 의해서 강한 충격이나 자극 또는 유해 물질의 노출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고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죽음과 연관됐을 때 죽음은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아무 이유 없이 죽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죽음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죽음의 5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시기로 보면은 만 10세가 되면은 아동 대부분은 죽음이
모든 생명체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체 기능의 비가역적인 붕괴에 의해 야기되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사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면은 죽음을 완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죽으면은 뭐 딴 데로 간다, 뭐 다른 세상으로 간다, 또 다시 돌아온다, 아니면은 잠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 이 시기가 되면은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죽음은 아버님이 뭐 아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돌아가셨다,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성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음을 이제 이해하는 그 시기가 10세 전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는 종교라는 것을 점차 이해할 수 있고, 종교를 이제 종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또 조금씩 그 종교에 따라서 이제 배우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음의 5가지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성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이제 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죽음을 반은 알고 이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그 특성을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죽음이 어떤 것인가, 막연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좀 그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죽음이 가지는 특징 5가지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모든 죽음을 다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좀 이제 객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죽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은 이 죽음의 5가지 특징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계속 구독 또는 댓글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